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직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뭐야? 지직선에서 마침표 해버렸어. 네, 안녕하세요. 김범래입니다. 앤서입니다. 네, 오늘도 뉴스 브리핑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안내가 또 없어요. 오늘은 늦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아예 불참. 그냥 없어요. 네, 갑자기 다른 약속을 잡아버렸다고.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이게 또 5년 만에 이런 건 또 처음인데. 그러려니 두 명이서 시작을 해보면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만한 내용인데 청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목은 지세대 공무원이 퇴사하는 수학적 이유입니다. 오호. 자, 불과 몇 년 전입니다. 한 3년? 뭐 길게 봐야 4년? 한 그 정도 전 되면 노량진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그쵸. 약간 코로나 한창 시작하기 전이 오히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공무원 붐이. 맞아요. 노량진이 이제 고시촌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뭐 이제 컵밥이니 이렇게 좀 저렴한 음식들 팔고, 저도 노량진에 그냥 놀러만 한번 가봤는데 진짜 음식이 쌌던 기억이 있어요. 막 쌀국수가 한 그릇에 막 3,000원? 뭐 이렇게 이제 고시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저렴하게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존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랬던 공무원 취직 열풍이 무색하게도 너무너무 무색하게도 초임 공무원의 퇴직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앤서니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코로나 터지기 한 2년 전 그때가 1년 미만 퇴직자가 951명 정도였어요. 근데 사실 1년 미만 퇴직자는 개인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다른 데가 또 합격이 돼서 사기업으로 가거나 다른 공기업으로 갔을 수도 있고 해서 1년 미만 퇴직자가 한 900명대 있다 그러면 뭐 그냥 있나 보다. 약간 그런 정도였는데 2022년 3,123명으로 급증합니다. 3배 이상 늘었네요. 어허.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허. 자, 이게 만약에 민간 회사였다, 민간 기업이었다, 그러면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이거 인사팀장부터 기업 문화팀, 각 부서별 직책자 모조리 감사팀에 다 끌려갑니다. 그쵸. 너네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뭔가 조직장한테 문제가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캐묻게 되죠. 특히 뭐 기업 문화팀이 있었다 그러면 너네 뭐 하고 있냐?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1년 미만? 그래 뭐 그렇다 쳐. 개인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 3년 이하 퇴직자. 이게 찐이죠. 그쵸. 다녀보니 못 다녀보겠다. 이게 진짜 찐이거든요. 민간 기업으로 치면은 사원에서 그만두는 사람들. 실제로 민간 기업은 사원이 퇴사를 하면 이게 좀 이유를 찾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좀 규모가 있으면 사원들이 왜 퇴사를 하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회사도 있는데, 어쨌든 3년 이하 퇴직자가 아까 똑같은 2022년 기준 12,076명입니다. 여기서 더 3배가 되네요. 1년 이하에서 4배? 4배. 아까 3,000명대에서 지금 12,000명대로. 아, 그러네. 3년 내 퇴사가 12,000명. 심각한데? 와, 이거는 제가 보기에 물론 뭐 이게 지방공무원, 뭐 국가공무원 어쩌고 저쩌고 다 포함한 수치겠지만 이거 정말 많은 숫자 아닌가요? 이게 그쵸. 어떤 조직에서 사람 한두 명 나가도 이게 업무라는 게 어렵거든요. 12,000명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나 싶기도 한데, 구급 공무원이 한참 열풍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옛날에 막 그런 기사도 있었죠. 서울대학교 합격과 구급 공무원 합격을 동시에 한 분이 구급 공무원을 갔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올 정도로 구급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엄청 높았는데, 한때 정말 구급 공무원의 경쟁률이 높았을 때가 93.3대 1이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93명 중 1명이 구급 공무원 합격하는 거예요. 이거 뭐 그러니까 뭐 말이 93명이지 그냥 100명 중 1명이잖아요, 거의. 맞아요. 100대 1이지. 100대 1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작년 23년 기준으로는 22대 1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어허. 뭐 제가 보기엔 아직도 좀 높은 것 같긴 한데. 아직도 높긴 한데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퇴직자 수가 늘어난 만큼 경쟁률도 낮아진 느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경쟁률은 높은데 퇴직자만 많은 게 아니라 경쟁률 자체도 줄어들면서 공무원이라는 직종 자체의 인기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바로 며칠 전의 기사를 보면은 이러한 이 공무원 기피 현상을 좀 완화시키려고. 그렇죠. 좀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좀 좋은 단어가 뭐 있을까요? 혁신? 개선하려고. 개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정부가 이제 움직임에 나섰는데, 우선은 6급 이하 공무원
보통 이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이제 민생 현장을 좀 많이 퍼져 있는 그런 현장에 있는 분들인데 이런 6급 이하의 실무직 국가공무원 2천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합니다. 2,000명 딱 이렇게 풀 잡아서 승진시켜주겠다. 아하, 2,000명? 뭐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2,000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네요, 정부가. 근데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우선은 승진으로 이렇게 좀 약을 발라보겠다. 뭐만 해보는 거죠.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또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근속 승진 체계를 개편하고 승진에 소요되는 최저 연수를 단축하고 승진 심사 횟수를 폐지하고 그러니까 승진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네. 그리고 각종 수당을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네. 뭐 결국은 이제 좀 다닐만하게 만들어주겠다 약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일부 지방의 경우는 민원 대응 업무에 고충을 토로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악성 민원 이런 거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런 거에 너무 요즘 친구들이 G세대 친구들이 그런 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정말 파격적인데 직원 좌석 배치표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좌석 배치표를 제거했다? 원래는 그 국가기관이나 공기관 가보신 분들은 아는데 앞에 좌석 배치표가 있어요. 누가 어디 앉아 있는지, 네, 뭐 어떤 서기관이 어디 있는지, 어떤 주무관이 어디 있는지. 뭐 사이트 들어가도 그런 거 나와 있는 케이스도 있고. 심지어 이름과 사무실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데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보수적인 조직의 약간 전형이죠. 그렇죠. 누가 어디 앉아 있는지 정확히 알고. 근데 그걸 이제 민원인들도 알 수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건데 우선 좌석 배치표 다 제거하고요. 만약에 뭐가 적혀 있어야 된다. 찾을 수 있어야 되니까 성만 기재해요. 이름을 없애요. 익명 처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요즘 G세대 공무원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거를 많이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걸 떠나서 뭐 그걸 하는 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면 저연차 공무원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들어간 그 자리를 1년 혹은 3년 만에 퇴사를 하느냐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네. 우선 위에서 뭐 승급시켜 주겠다 뭐 수당 개선하겠다 어쩌고 하겠다 사실 다 돈 얘기예요. 돈 때문이라는 얘기도 많아요. 공무원들이 워낙 박봉이기 때문에 아하. 그 돈 문제이다라고 보는 시선도 많긴 한데 사실 돈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억대 연봉을 자랑하는 금융계 공무원. 흔히 이제 금융감독원 같은 곳. 거기서도 엄청나게 퇴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이란 조직 자체가 돈을 많이 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봉 체계나 뭐 급여 수준 같은 거는 아는 상태에서 시험을 준비해서 들어가는 건데 꼭 돈이 문제겠느냐 하는 거죠. 오히려 돈이 문제인 사람은 오래 다닐 생각이 있는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돈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닐 생각이 없으면 많이 주든 조금 주든 무슨 상관입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억대 연봉을 받는 금융 공무원들도 G세대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선 수학적으로 이걸 좀 접근을 해보면 돈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공무원이 가장 인기가 좋았을 때가 언제냐?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입니다. 아까 뭐 100대 1 얘기했죠? 그게 딱 2009년쯤이에요. 2009년, 10년.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금리가 매우 낮았던 시기예요. 흔히 이제 벤 버냉키 의장의 그 헬리콥터 벤. 네. 양적 완화를 하던 시기죠. 은행에 돈을 맡기면 돈이 안 불어나는 그런 저금리 시대인데 네. 저금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내가 지금 당장 받는 100만 원이 작아도 상관이 없는 시대예요. 금리가 낮기 때문에 10년 후에 미래 가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고금리 시대입니다. 지금 내가 받는 100만 원의 가치는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내가 지금 100을 받느냐, 200을 받느냐, 300을 받느냐가 미래 가치에 엄청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돈으로만 본다면 공무원이 당연히 인기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공무원에 대한 인기는 금리가 낮을수록 높아져요. 물론 뭐 사람들이 미래 가치를 계산하고 공무원을 응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체감하면서 파악을 하는 거죠. 금리를 내린다? 곧 경제가 안 좋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 그럼 정년을 보장할 수 있는 직업이 더 좋겠지? 그러면 공무원 인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이제 약간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수학적으로만 보면 금리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저수익 직업에서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받는 당장의 돈이 더 가치가 높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돈으로만 보면 그냥 끄덕끄덕하고 그렇구만. 요즘 공무원들이 퇴사하는 이유는 금리가 높아서구만.
이러면 욕먹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네. 그래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게 퇴사를 많이 하느냐. 억대를 준다는 금융 공무원들도 다 퇴사한다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이 공통적으로 나온다는 게 뭐 인사혁신처나 뭐 어디 뭐 주무부처에서 뭐 요즘 공무원 퇴사를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하는 그 공식 자료 말고 그 누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퇴사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하지. 그치. 그런데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인터뷰들을 보면 많이 나와요. 퇴직 공무원들의, 젊은 퇴직 공무원들의 사유를 들어보면 제가 보기엔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업무의 진행 방식 자체가 매우 비효율적이고 주먹구구식이다. 그리고 저연차 공무원, 특히 이제 9급 같은 이제 가장 연차가 낮은 공무원은 사실상 단순 노동인력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 분위기. 또한 이러한 업무를 부여하는 조직의 위계질서도 답답하다. 그리고 저도 수직적인 회사에 있어 봤어요. 되게 전 첫 직장을 굉장히 수직적인 회사에 있었었는데 정말 그 동기들끼리 하던 얘기가 머리가 비어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업무들이 내려와요. 아니 왜 이런 일을 왜 시키는 거지? 약간 그런 것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내가 그 일을 해도 아무도 확인을 안 합니다. 보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막 급하대요. 막 급하다고 해서 막 부랴부랴 막 밤새면서 했어. 아무도 안 봐요. 뭐야? 그리고 왜 시킨 거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수직적인 회사일수록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서는 생각나는 일을 그냥 밑으로 시키는 거예요. 맞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시켜요. 나중에 가서 까먹었어. 그러면 안 물어봐요. 그쵸? 그 일에 대해서. 혹은 나중에 가서 맞다 옛날에 내가 그거 뭐 시키지 않았나? 그것 좀 갖고 와봐. 그러면 밑에 사람도 언제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비효율적인 게 질서 위계만 체계적이고 업무 프로세스는 너무 주먹구구식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차라리 뭐 질서가 확립되어 있는데 업무 프로세스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야. 그러면 약간 납득이 가는데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젊은 그쵸, 친구들은. 그쵸.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라고 하면 좀 그렇구나. 지금 듣고 계시는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근데 사실 이게 꼭 공기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그런 공무원뿐만 아니라 어디 회사를 들어간다. 그러면 갓난아기 같이 머릿속을 도화지로 깔고 가셔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생각하는 그런 업무의 그런 방향과 순서와 그런 사이클 그런 거 정말 다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초등학교 다시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맞아요. 일을 왜 이렇게 하지? 싶을 정도로 정말 이상하게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서 많은 직장인들이 얘기하죠. 우리 회사 안 망하는 게 신기한 것 같아. 그런 말이 다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건데 공무원은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렇죠. 공무원은 정말 심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업무의 혁신이나 업무하는 그런 방향이나 순서나 그런 게 혁신이 되려면 인원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 입사하는 경력 사원도 있고 밑에서 들어오는 신입 사원도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서 물이 갈리면서 그 술 독대가 점점 깨끗해지는 건데 공무원은 아니죠. 그렇죠. 10년 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하죠. 고이다 못해 거의 썩어버린. 근데 여기서 문제는 옛날엔 그게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들도 그러니까 우리들이라는 게 직원들도 공무원 사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비효율적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친구에게 연락 한번 하려면 우표를 사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과정을 거쳐야 뭔가를 할 수 있었던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사회가 그렇게 좀 비효율적인 업무를 시켜도 그냥 여기는 이렇게 일을 하나 보다. 그 정도라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안 그렇죠.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살아온 친구들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슈퍼앱. 손가락만 몇 번 까딱하면 예약이 되고 예약 확인되고 취소도 되고 환불도 되고 예약 변경도 되고 알아볼 수도 있고 사진도 미리 볼 수 있고 리뷰도 볼 수 있고 리뷰를 올릴 수도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알 수 있고 루틴도 보고 심지어 브이로그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공무원 사회에 들어왔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까라면 까래. 이거 절대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 세대까지는 90년대 뭐 초중반에 태어난 세대까지는 뭐 그렇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비효율적인 거는 알지만 뭐 상명하달식으로 시키면 그냥 따라줄게. 내가 참을게까지는 됐는데 우리 이후 세대로 넘어가면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전혀 안 되죠. 이런 까라면 까라. 우린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해왔으니 너도 여기에 맞춰라라는 이 업무 하달 방식이 저도 겪어봤지 않습니까? 수직적인 회사에서. 그렇죠.
진짜 이건 진심 100% 담아서 토악질 나옵니다. 정말 못 버티겠어요. 이거는 돈이 우선이 아니다. 이건 내가 보기엔 뭐 돈을 억대로 준다면 조금 고민해볼 것 같긴 하지만 그럼 뭐. 와, 내가 정말 회사를 출근하는 게 고통스럽고 오늘은 또 어떤 의미 없는 일을 할까? 그러니까 스스로의 존엄성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또 공무원은 또 일부 공무원은 또 심각한 게 순환근무 체계라는 게 있어요. 내가 맡은 업무를 한 몇 년 정도 하고 또 옮깁니다. 그렇죠. 옮길 때 뭐가 문제죠? 업무 인수인계. 인수인계를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말로만 많이 들었어요. 공무원들은 인수인계 안 한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 진짜 민간 기업이었는데 뭐 퇴사자가 인수인계 제대로 안 해도 그거 정말 징계로 넘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나간다고 해도 또 인수인계는 언제 하고 일주일 만에 나가? 이 소리 듣는 마당에 맞아요. 제대로 안 하고 막 파일 지우고 막 이러면 퇴직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징계 퇴사가 되죠. 그러면 이제 본인한테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쵸. 저는 이게 인수인계를 안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공무원 사회는 만연하대요. 뭐 파일을 지우고 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컴퓨터 본체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난 그것도 무슨 그러니까 뭔가 조직 특성상 순환 업무를 하는 건 내가 알겠어. 왜 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인수인계를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진짜. 맞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좀 블라인드 같은 그런 이제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그 저연차 공무원들의 하소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뭐 건설 관련, 그러니까 몇백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건설 관련 업무로 배치가 어영부영 됐는데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집행하라고 한다. 전임자한테 전화해봐도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자기도 알아서 했으니 너도 알아서 하라고 하고 위에 물어보고 옆에 물어봐도 그거 내 일이 아니다. 어쩌고 저쩌고. 근데 막 몇백억 집행 잘못하면 누가 다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뒤집어 쓰는데. 그래서 그런 고민 글들이 있을 정도로 업무 인수인계가 정말 엉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보상 없는 책임만 내가 안고 가는 거예요. 정말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란 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은 계속 심어주면서 막상 일 자체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면은 누가 그걸 부담감을 어떻게 버티겠어요. 퇴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지속되다 보니까 최근에 또 그 얘기 많이 나오죠.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이거 정말 저도 그 회사에서 좀 궁지에 몰려봐서 아는데 정말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순간 뿅 하고 사라지고 싶다. 그게 이제 우울증 같은 거긴 한데 그쵸. 이 얽히고 설킨 이 실타래를 풀어낼 자신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퇴사를 하자니 공부한 세월을 생각해보면 이제 뭐 내가 뭐 30살 초반 뭐 32, 33이야. 남들은 다 어리다고 하지만 지금 퇴사해서 다시 민간 기업을 준비해 그것도 난 엄두가 안 나. 그렇죠. 그렇다고 뭐 사업을 해, 뭐 창업을 해, 그것도 엄두 안 나. 그러면 뭐 맞아요. 그러면 이 실타래가 너무 얽히고 설키고 꽁꽁 매여 있으면 정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세상에서 뿅 하고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공무원도 생기고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퇴사를 하는 공무원들은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악순환 고리에 빠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민간 기업들은 생각해보면 왜 그런 공무원 사회와 민간 기업 사회는 다르냐라고 해보면 민간 기업은 이 기업 문화 혁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뭐 MZ세대니 뭐 G세대가 어떠니 저떠니 그거 사실 다 뭔가 우리 그 여론이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 다 마케팅하는 회사들과 기업 문화하는 회사들과 인사하는 분들, 그러니까 인사 처리하시는 분들이 그 트렌드를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공채제도가 막 없어지고 막 다 모여서 시험 보는 거 없어지고 막 이런 것들도 세상이 변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을 뽑는 방식과 사람들을 부리는 방식을 계속 바꿔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에 가장 선두주자들은 이제 또 IT 업계들이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쪽은 이제 고정 자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IT 업계들에서 그런 걸 좀 최전선에서 하죠. 뭐 구글에서 뷔페로 밥을 준다더라, 뭐 안마사가 있다더라, 뭐 3개월마다 자른다더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이제 다 기업 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들인데 결국은 제가 보기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건 것 같습니다. 회사와 업무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퇴사하는 세대다.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G세대가 아니지만 전 이거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는 내가 아침에
옷을 차려입고 회사로 나갈 때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냥 가서 앉아있다가 돈 벌고 온다? 전 그거 되게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얘기하면 윗분들이 기성세대가 그런 얘기합니다. 배때기가 불렀다. 나란이라는데 녹봉 받으면서 무슨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냐. 뭐 이럴 그런, 수도 있고 그런 것도 공무원이면. 있고 아니면 야 아직 취직을 못한 애도 있어. 넌 지금 돈을 버는데 뭐가 걱정이야. 우리 때는 막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 말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고 싶고 그거를 공감해 줄 수 있어야 조금 더 나이스한 어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틀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청취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젊은 사회초년생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 출근길에 듣고 계시다면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퇴근길이라면 오늘 하루가 당신의 인생에 의미 있는 하루가 되었길 희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